7시간에 걸쳐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5대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2개 안에만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압수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하자는 방안입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향과 일치하는 안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3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먼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받기 전 절차인 1심과 2심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이 침해된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위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법원장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법원 판사들을 설문을 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번 법원장 회의는 임시회의라는 형식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사법 불신과 직결된 사안 때문에 따로 열렸다는 성격으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법원장들이 모인 이후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여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단체 행동을 한 셈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구 기자, 먼저 개혁안의 쟁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쟁점은 5대 사법개혁안 중 3가지,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렇게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앞으로 3년간 26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대법원이 맡는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법관 숫자는 1987년 이후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관 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목 2명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대법원장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법관 외부평가제도 개편입니다.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총 15명 이내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들의 근무 평정을 평가하고 또 이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원의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와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하게 됩니다. 네, 사법부는 사실상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 스스로 그동안 불신을 자초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하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석 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서두르는 것도 반감이 큰 부분인데요. 사법부는 대법관을 섣불리 증언하면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불신이 실제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국민들이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고요. 대법관 14명 중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12명인데 이 12명만으로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명 넘는 현직 판사들이 연구관 신분으로 대법원에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이미 수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논리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평가위원회 구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을 생각해보면 재판 개입이나 법관의 독립 침해 논란이 가장 크게 불거진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도 쟁점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법원이 불신을 자초한 면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나 비공개 재판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주체가 사법부라는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이 뭔지를 함께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법원장 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원장 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았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은 독립돼 있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지만 독립이 충분 조건은 아니고 신뢰받지 못하면 사법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구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1일.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사건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뤄지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중개 의무화 논란도 법원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은 길어지는 데다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대와 달리 재판도 중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기간 만료 전인 12월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판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기보단 이른바 사법개혁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되는 권력이 아님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가능한 건 판결과 결정으로 조금씩 쌓아올리고 있는 신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